엔트로피는 일단 뭐랑 정확하게 비례한다 그랬죠? 무슨 수요? 배열수요. 근데 그 배열이라는 게 뭐의 배열일 수도 있지만 원자, 그죠? 입자의 배열일 수도 있지만 뭐의 배열일 수도 있어요? 네, 에너지, 즉 양자의 배열일 수도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양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항상 열은 자발적으로 언제나 냅두면 이동을 해요. 그렇게 이동하는 게 양자 8개랑 양자 4개. 양자 8개인 시스템이 온도가 더 높은 거거든요.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배열수가 5,700가지에서 7,000가지로 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시스템이 이동한다 그랬고요. 만약에 50도짜리랑 100도짜리를 갖다 붙였을 때 50도에서 100도로 열이 더 이동하는 일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배열의 개수가 2,8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배열수가? 양자의 배열수가. 그래서 배열 개수가 적어지는 쪽으로는 반응이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제가 했던 얘기가요. 이러한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두 가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 1리터 에 들어있던 1몰의 기체를 가지고 2리터로 확대를 시킨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걸 열면 입자가 하나였을 때는 배열 개수가 몇 개요? 왼쪽, 오른쪽 두 가지요. 입자가 2개면 배열 개수가 A에 대해서 2가지, 각각에 대해서 B에 대해서도 몇 가지? 2가지, 2의 제곱이요. 입자가 3개면 A, B, C, A 2가지, B 2가지, C 2가지. 그래서 2의 몇 승이요? 3승. 그러면 1몰의 기체 입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중에 배열수, 최종의 배열수는 2의 몇 승이요? NA승.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를 갖고 계산하면 엔트로피 변화가 5.76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똑같은 이 행동을요. 이 엔트로피의 변화를 사실은 이렇게 해서 배열수로 가지고 하면 좋은데 배열수 계산은 편할까요? 좀 힘들까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배열수 계산 일일이 다 한다는 게. 그래서 쟤네를 뭐랑 연관을 시키냐면 그때 뭐가 변하는지, 즉 엔트로피가 변화할 때 변하는 또 다른 값을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연력학적인 값을 찾아봤을 때 하는 게 1몰의 네온기체 1리터 속에 넣고 위에 뭐 놨다 그랬어요? 모래. 이 용기가 특이하다 그랬죠. 뭐를 갖고 있는 용기요? 열을 포함하고 열을 저장하고 있는 용기예요. 위에서 뭐 한다고요?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바깥으로 뺀다 그랬어요. 빼서 모래 알갱이 하나 빼면 사실은 부피가 조금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근데 그 증가한 부피가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는데 부피가 증가하기 위해선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좀 활발해져야죠. 그죠? 그러려면 외부 열 저장 용기에서 계속 열을 어떻게 해요? 흡수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흡수한 열의 양은 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빼서 결국 2리터를 만들었을 때 그때까지 흡수된 총 열의 양이 얼마라고요? 1718줄이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온도로 그걸 나누어 줬다고요. 이때 나누어 줬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돈 뺏는 거. 10만 원 가진 애한테서 뺐고 1,000원 가진 애한테서 뺐고 얘기했죠. 그러면 누가 더 충격이 크다 그랬어요? 온도를요. 만약에 1000도에서 990도로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온도를 20도에서 10도로 변화시켜요. 똑같은 물질의 온도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온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10도. 그럼 양쪽의 온도 변화량 똑같거든요. 이때와 이때 그 입자들의 운동 자유도를 비교하면 언제가 입자들의 운동이 확 줄어들었겠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똑같은 양의 변화가 있을 때요. 걔네들의 운동 자유도는 초기 온도가 높았을 경우, 즉 입자가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변화량을 얘가 크게 느껴요? 별로 안 크게 느껴요? 별로 안 크게 느껴요. 그래서 변한 열의 양, 출입한 열의 양을 뭐로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온도로 한번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왜? 실제로 얘가 받는 충격의 양, 즉 변화의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네 두 개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지금 정확하게 어때요? 같아요.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뭐? 오늘 델타 G를. 델타 G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엔트로피라는 건요.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가기 위해선 무질소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럼 그때 커져야 되는 무질소도는 전체의 무질소도예요. 이 책은 우주라고, 유니버스라고 나와 있는데 웬만한 책은 전체, 토탈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커져야 돼, 그 변화가. 근데 이 전체 엔트로피라는 건 누구 거랑 누구 거를 더해야 돼요? 걔 거랑 주위 거를 다 더한 총 엔트로피가 증가해야만 그 반응이 자발이에요.
델타 S 전체. 얘는 델타 S 개 더하기 델타 S 주위. 지금 이거 하려면 뭐랑 뭘 다 알아야 돼요? 개의 엔트로피 변화랑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다 알아야 돼요. 얘가 0보다 어때요? 커야만 이 반응이 뭐라고요? 자발적이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제가 뭐 넣냐면요. 얼음이요. 얼음 조각 이렇게 몇 개 냈어요? 그러면 이 얼음을 지금 이 온도에서요. 얼음을 그냥 냅둬요. 걔는 누구예요? 걔는 얼음이에요. 그죠? 걔가 얼음이야. 그다음에 바깥이 이제 주위가 되겠죠? 그럼 이 걔의 엔트로피는 얘가 뭐에서? 얼음에서 누구로 되니까? 물로 되겠죠? 따라서 걔의 엔트로피 델타 S 걔는 0보다 작아요? 커요? 커요.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배열수 이런 거 갖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얼음인 경우랑 얘가 물이 됐을 경우에 걔네 가지고 실제로 물 분자 몇 개 해서 배열수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배열수 계산해서 델타 S를 내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냐? 바깥에 이거요. 얘가 누구예요? 걔예요? 주위예요? 이건 주위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변화를 구하려면 델타 S 얘가 뭐가 돼야 돼? 주위를 찾아야 되는데 안에 있는 건 얼음에서 물로 상태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 엔트로피 변화를 찾는다 치자고요. 근데 바깥에 있는 이 공기가 상태가 변해요? 공기는 여전히 뭐야? 공기야. 그지? 이 공기들은 그럼 뭐가 변할까요? 얘네들의 뭐가요?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질까요? 덜 활발해질까요? 덜 활발해지겠죠. 왜? 얘네한테 뭘 줬으니까? 에너지를 빼앗겼으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이 주위 입장에서는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럼 주위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의 변화를 찾을 수 있어요? 열량 변화예요. 그잖아요. 열의 변화만 있을 거예요. 그럼 델타 S 주위를 이제 바꿀게요. 얘는 개예요. 더하기 델타 S 주위는 아까 엔트로피 할 때 이거 배우셨잖아요. 뭐 배우셨어요? 엔트로피는 어디 갔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엔트로피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누구분의? T분의 누구요? 그죠? 여기에서 가면 T분의 Q. 근데 Q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반응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요? 일정 압력. 그래서 누구요? 델타 H 주위를 온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연력학 제1법칙이요. 챕터 20 제일 먼저에서 시작한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였어요? 걔가 열을 잃으면 주위는 그거랑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열을 어떻게 해요? 얻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바꿔. 어떻게? 델타 H 주위는 델타 H 개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그거 붙여주면 돼요. 얘를 또 바꿀 수 있네요. 어떻게? 델타 S 개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얘가 0보다 클 때가 반응이 뭐예요? 자발적이에요. 앞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델타 H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줄. 웬만하면 엔탈피가 양이 더 크다 그랬어요. 엔트로피의 양은 그거보다 더 어때요? 작아요. 그럼 누가 메인이 되는 게 더 보기 편해요? H가 메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 뭘 곱해요? 양변에 그냥 T 곱할까요? 마이너스 T 곱할까요? 마이너스 T. 양변에 마이너스 T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T 델타 S 이건 전체예요. 그죠? 얘는 델타 H 뭐에서? 개에서 빼기 T 델타 S 뭐가 돼요? 개가 되죠. 요렇게 식을 바꿨을 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식을 바꿨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 거랑 누구 거를 다 구해야 됐어요. 개 거랑 주위 걸 다 구했어요. 근데 식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모든 식이 뭐에 대해서만 나와요? 개에 대해서만. 챕터 6에서 델타 H 어떻게 구했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 델타 HF를 통해서 구하는 거 하셨고요. 챕터 9에서 델타 H 구하라 하면 또 어떻게 구하셨어요? 결합 에너지 가지고 빼서 구하는 거 하셨잖아요. 개의 델타 H 구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 개의 델타 S 같은 경우는 얘네 배열수 갖고 구하는 거 여러분한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델타 S를 구하라 할 때는 S 값, 즉 엔트로피 값을 각각 다 줘요. 물질마다.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제 모든 값이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이 개 주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개 것만 구하면 돼요. 개에 있는 값만 구하면 돼요. 훨씬 보기 편해졌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값을 누가? 깁스라는 사람이 잡아낸 거예요. 뭘로?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도 뭐의 변화로 보는 거예요? 개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변화량을 찾으면 되더라 이거죠. 단 여기서 이제 나와요. 깁스 프리 에너지는 태생 자체가 엔트로피 변화, 전체 엔트로피 변화의 앞에 뭐가 곱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T가.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기 위해선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깁스 프리 에너지는 거기에 뭐가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가. 따라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자발적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선 얘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럴 때만 반응이 뭐예요? 자발적이야. 이해 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깁스 프리 에너지가 0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0이라는 건 어떤 쪽으로든지 자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는 거랑 오는 게 어떻단 얘기야? 똑같단 얘기야. 그럼 이때가 뭐야? 평형이야. 우리가 챕터 17, 18, 19에서 평형에 대해서 배우셨죠? 거기서 평형에 대해서 배우신 이유는 뭐냐면요. 평형이 가장 쓸데 있어서 그럴까요? 제일 쓸데 없어서 그럴까요? 쓸데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배터리는 뭐요? 걔가 평형, 화학적으로 평형에 도달하면 그때 뭐라고요? 죽은 거라니까요. 그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을 우리가 시켰을 때 반응을 시키는 이유는 A에서 A랑 B가 C랑 D가 됐어요. 얘 평형상수가 만약에 100이야. 근데 반응 지수, 지금 현재 얘를 제일 처음에 해갖고 내가 집어넣은 실제 농도 계산했더니 이게 10이야. 아, 이 반응은 평형이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가만히 냅둬도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겠구나. 정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겠구나. 배터리는 이 정반응의 식에서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자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전자가 튀어나오겠구나. 그러니까 걔가 전자의 공구번, 즉 전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얘가 계속 정반응을 하다 보면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100에 도달을 해요. 그럼 뭐예요? 가는 거랑 오는 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바깥으로 계속 공급하는 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놓은 것만큼 내가 먹어야 되니까. 쓸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죠. 이러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배우신 거예요. 왜? 그 시스템이 평형이 언젠지를 알아야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생길 건지를 알고 그 전까지로 반응의 끝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형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배터리 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갔어. 0이야. 그래서 그냥 꺼졌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충전은 무슨 시스템인데? 충전은 얘를 Q값을 어떻게 한 거야? 1000 이렇게 만드는 게 충전인 거지. 그죠? 외부 전원이랑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떤 반응이 오게? 얘가 아니고 거꾸로 가는 이 반응이 많이 오게. 그렇게 해서 1000으로 완벽하게 만들면 뭐가 된 거예요? 충전. 그럼 100% 충전됐다고 떠요. 그럼 이제 걔를 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 1000이잖아. 얘 어떻게 해야 돼? 숫자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뭘로 가겠어? 이쪽으로 다시 가게 된다고. 이해 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반응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얘네, 1000이 아니고 1로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델타 G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고 이 내용이 이거 먼저 줄치고 가려고요. 769페이지에 있어요.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및 1, 세 번째 줄, 깁스 자유에너지 또는 간단히 자유에너지는 개의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조합시킨다. G는 H 빼기 뭐요? TS. 자유에너지 변화량과 반응의 자발성.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과정의 자발적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척도이다. 그 밑에 첫 번째 식에 줄치셔야 돼요. 델타 S 우주는 델타 S 개 더하기 델타 S 주위이고요. 그 밑에 일정 압력에서는 델타 S 주위가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예요. 찾으셨죠? 그 식 옆에는 써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델타 H 개 더하기 델타 H 주위는 얼마다? 0. 그쵸. 델타 H 개 더하기 델타 H 주위는 0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를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770페이지 가실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줄 델타 S 주위를 대입하면 관계식이 뭐에만 의존하게 돼요? 개에만 의존하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반응공학이나 연력학 이 파트들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모든 함수가 무슨 값으로? 개에 관한 값으로 가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개하고 주위가 따로 있으면 이제 계산하기 진짜 피곤해지거든요. 델타 S 우주는 델타 S 개 빼기 T분의 델타 H 개. 양변에 뭘 곱하라고요? 마이너스 T. 왜 하필이면 마이너스 T를 곱해야 돼요? 누구를 메인으로 잡기 위해서? 델타 H를. 그 밑에 줄 중간부터 할 거예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개의 자유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깁스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그 식 자체가 델타 G 뭐예요? 개의 자유에너지 변화량이고요. 델타 H 개에서 T 델타 S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있는 식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 우주 이게 델타 H 개 빼기 T 델타 S 개가 되고 얘가 뭐다? 델타 G 개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스템의 델타 G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까만 동그라미 3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까만 동그라미 3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절대 온도는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 자발적 과정인 경우는 T 곱하기 델타 S 우주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밑에 줄. 위에서 유도한 것으로부터 델타 G 개, 즉 델타 G 시스템은 마이너스 T 델타 S 시스템이 되는, 우주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자발적 과정이면 델타 G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비자발적이면 커야 돼요. 과정이 평형에 있으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델타 G 계산만으로도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발적인 반응의 방향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759페이지로 다시 가세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하게 잔소리해야 될 게 뭐가 하나 있냐면요. 이거요. 제가 1학기 때 그 H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엔탈피 얘기할 때요. 엔탈피 자체의 절대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열 함량이 생길 건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얘의 절대값은 구할 수 없고 얘는 뭐만 할 수 있다? 델타, 즉 변화량. 그죠? 어떤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갈 때 에너지의 변화량만 잡을 수 있다. S는 엔트로피는 절대값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엔트로피는 뭐다? 정의가 KB, 볼츠만 상수에 뭐가 곱해진 거다? ln, w. 이건 입자 하나일 때 기준으로 하면 입자를 1몰기일 때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S는 R에 뭐요? ln, w. 뭐가 우찌됐든 간에 엔트로피는 뭐에? 배열의 개수에 비례하는 값이다. 절대온도 0K다. 절대온도가 0K예요. 절대온도가 0K라는 건 입자들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입자들의 움직임이 없다. 입자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건 그때의 배열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거기에서 움직이는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W가 1이다. 얘 얼마다? 0이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절대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엔트로피는 절대값이 존재한다. 모든 물질의 엔트로피는 절대온도 0K에서 절대값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표준 몰 엔트로피. 앞으로 그래서 엔트로피를 갖고 할 때는요. 엔트로피는 0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 값을 잡을 때 표준 몰 엔트로피를 잡을 거예요. 물질 1몰당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표준 엔트로피 값을 잡을 건데 표준 상태라는 건 우리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표준 상태. 기체는 1기압이라는데 사실은 1기압이 아니고 뭐가 더 정확하다 그랬죠? 1바. 더 정확하다 그랬죠.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랬어요. 1기압은 101.3kPa이고 1바는 100kPa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표준이라는 상태가 옛날에는 이게 1기압 이렇게 다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얼마로 올라가고 있어요? 1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용액은 어떤 용액 몇 몰인 상태? 1몰 농도인 상태.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가장 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러한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낸 값이 뭐였어요? 활동도, 평형 얘기할 때 활동도 얘기했잖아요. 몰농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건 무슨 용액에서?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이면 걔네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활동도 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표준 상태의 물질 1몰을 298K에서 걔네의 엔트로피를 잡으면 그게 무슨 엔트로피예요? 표준 몰 엔트로피요.
759페이지 표준몰 엔트로피랑 연력학 제3법칙 첫 번째 줄이요. 엔트로피와 엔탈피는 둘 다 무슨 함수예요? 상태 함수. 이 물질의 상태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상태 함수고 둘 다 연력학적 함수이긴 하나 옆에 뭐라 써 있어요? 이 값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왜 그럴까? 밑에 줄. 엔탈피인 경우 0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탈피에 뭐만 측정할 수 있어요? 변화량. 엔트로피의 경우 뭐가 있어요? 0점이 있어요. 왜? 절대온도 0K면 엔트로피는 제로야 무조건. 연력학 제3법칙을 적용해서 절대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완벽한 결정은 절대온도 0K에서 엔트로피값 얼마를 갖는다? 0을 갖는다. 물론 그때 완벽하다는 건 결정 내 모든 입자가 결함 없이 제대로 정렬된 상태를 의미하고 옆에 줄 절대온도 0K에서 모든 입자는 최소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딱 한 개의 미시 상태만 존재한다. 배열수가 한 가지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W가 1이고 S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절대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760페이지요. 위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있어요. 특정 온도에서 표준 상태에 있는 물질의 엔트로피 값들이 비교된다. 기체의 경우는 표준 상태를 1기압,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1바. 용액의 경우는 몇 몰 농도? 1몰 농도. 고체 또는 액체는 가장 안정한 형태로 있는 순수한 물질. 탄소 같으면 누가 메인이에요? 누가 표준 상태야? 다이아야, 흑연이야, 수치야? 탄소 같으면 누구라고요? 흑연이에요. 흑연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엔트로피는 물질의 양에 의존하는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표준 몰 엔트로피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이라고 치면 항상 그 연력학적 함수에다 위에다가 동그라미 붙이잖아요. 그죠? 스탠다드예요. 이것의 단위는 뭐라고요? 줄 퍼 몰 K. 그냥 표준 엔트로피가 아니고 표준 뭔 엔트로피라 그랬어요? 몰 엔트로피. 표준 몰 엔트로피는 누구랑 관계 있는 거예요? 예, 1몰의 값에 따라서. R 값이 뭐니까? R 값의 단위가 줄 퍼 몰 K니까 표준 몰 엔트로피도 줄 퍼 몰 K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개의 상대적인 엔트로피 값을 예측하라 했을 때 이거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져요. 애들의 운동이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배열의 개수가 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또는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똑같은 금속 갖고 얘기할 때도 온도가 높으면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뭐의 개수가 많아요? 양자의 개수가. 그럼 걔도 어떻게 해요? 배열 개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온도 높으면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해요. 물리적 상태랑 상 변화. 얘는요. 더 질서적인 상이 덜 질서적인 상으로.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제일 질서 있는 게 누구예요? 고체. 제일 질서 없는 게 기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설탕을 물에 녹여요. 그래서 설탕물을 만들어요. 최초의 엔트로피는 누구 거랑 누구 거? 설탕의 엔트로피, 물의 엔트로피. 그럼 설탕은 뭐예요? 고체죠. 결정이었거든. 그게 물에 녹았어. 그럼 설탕 입자도 이제 뭐가 생겨요? 용액 중에 떠돌아다닐 수 있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액체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엔트로피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 용해의 경우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여기에서도요. 저 1학기 때 여러분들한테 챕터 6 하면서 엔트로피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이거 했는데요. NaCl. 얘 물에 녹는다 했죠. 근데 누구는 물에 안 녹는다 그랬어요? CaCO3. 얘는 왜 안 녹는다 그랬죠? 얘 왜 안 녹는다 그랬어요? 뭐가 어떻게 돼서요? 얘 물에 녹으면 엔트로피 감소해요, 증가요? 물에 녹아 쪼개지면 엔트로피 감소해요, 증가요? 증가요. 용매의 엔트로피, 물의 엔트로피는요. 용질은 하나가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당연히 증가인데 용매는 감소야, 증가야?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물 분자 붙죠. 그죠? 얘도 물 분자가 어떻게 해요? 붙죠? 이렇게.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 물 분자는 옆에 있는 다른 물 분자들과 자리 바꿔요? 못 바꿔요? 옆에 있는 다른 물 분자랑 자리 바꿔요. 전하량이 플러스 1밖에 안 될 때는.
붙어있던 결정이요. 쪼개졌어. 그러면 용질의 엔트로피 감소요, 증가요? 용질의 엔트로피 증가요. 용매는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물 분자가 다 해서 한 20개가 붙어 있는데 얘가 쪼개지면 물 분자는 표면적이 커졌으니까 20개 해서 여기 물 분자가 한 40개 정도 붙거든요. 40개가 붙든 50개가 붙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딴 애들하고 자리 바꾸기 하니까 못하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수화된 옆에 물 분자들의 엔트로피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누구만? 용질만 엔트로피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그러니까 전체 용액은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 전체 용액은 엔트로피가 증가해. 얘는 여기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쪼개져요. 용질은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용질은 증가해요. 용매가 문제야. 여기는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물 분자가 여기도 물 분자가 다 해서 20개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 분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전하량 크죠? 이렇게 해서 붙은 물 분자는 딴 데로 왔다 갔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는 끝이야. 붙어서. 운동의 자유도 제로야. 박탈당했어. 얘는 그래서 물 분자 20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물 분자가 몇 개로 늘어나겠어요? 표면적이 커지니까. 얘네들이 쪼개져서 표면적이 커지니까 물 분자가 어떻게 돼요? 붙는 개수가 여기 20개, 여기 20개. 합해서 몇 개가? 40개의 물 분자가. 이번에 이 물 분자들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딴 물 분자랑 자리 바꾸는 거 해, 못해? 못해. 얘는 그럼 물 분자의 엔트로피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물 분자 몇 개가? 토탈 20개가 더 못 움직이게 됐어. 얘네 용질은 하나만 더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가지고 보면 얘는 오히려 엔트로피가 밑에 있는 시스템이 엔트로피가 더 커요, 작아요? 얘는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더 작아요. 용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용매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나 1학기 때도 이거 똑같은 그림 가지고 했는데 한 번 더 들으니까 이해가 될 것 같지? 이래서 엔트로피 입장에서 얘는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야. 고체나 액체에 용해된 엔트로피가 대부분 순수한 물질이 있을 때보다 용액이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증가의 정도는 용매나 용질의 성질에 달려있다, 이 얘기가. 어떤 경우는 얘처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라면 얘가 물에 녹는 반응은 자발이야, 비자발이야? 비자발. 얘는 물에 안 녹아.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기체가 용해되는 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무조건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 바깥에 돌아다니는 기체가 용해돼서 어디? 수용액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상태가 기체에서 뭐로 바뀌었어?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 무조건 감소야. 원자의 크기나 분자의 복잡성. 엔트로피가 일단 원자의 크기나 분자의 복잡성. 얘하고 분자 생긴 모양 보이시죠? 그죠? 그럼 언제가 엔트로피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엔트로피가 제일 큰 애가 누굴까요? 이 세 개의 분자에서.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분자가 제일 간단한 애가 엔트로피가 클까요? 분자가 복잡한 애가 엔트로피가 클까요? 단, 그때는 앞에 전제가 붙어야 돼요. 얘네 세 개가 무슨 상태? 셋 다 물리적인 상태가 같다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보통 분자가 복잡해지면 물리적인 상태가 고체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체, 액체, 고체로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 무조건 기체가 제일 엔트로피가 커. 상태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돼. 근데 얘처럼 상태가 만약에 똑같이 다 기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잡한 분자의 엔트로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원자는? NaCl의 엔트로피는 72.1이죠. AlCl3는 167이에요. P4O10은 229예요. 왜 이렇게 엔트로피가 차이가 날까? 얘는 지금 셋 다 고체 상태거든요. 왜 저렇게 엔트로피가 차이가 날까? 상태가 다 뭐로 일정해요? 고체로 일정하죠. 얘는 입자 하나를 구성하는 물질이 몇 개예요? 두 가지. 얘는 몇 가지예요? 4개. 얘는 몇 개예요? 14개. 분자가 복잡해지면 엔트로피도 커져요. 그죠? 만약에 얘가 있어. 다 고체야. 누가 제일 엔트로피가 클까? 표준
온도와 압력에서, 표준 상태에서. 얘네 세 개가 있어, 물질들이. 누가 제일 엔트로피가 클까? 누가 제일 커? K가. 왜? 어차피 양성자는 원자에게 잡혀서 제대로 많이 못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실제 얘 움직임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 건 누군데? 전자. 그래서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760페이지에 있어요. 개의 상대적 엔트로피 값 예측하기. 온도 변화량. 첫 번째 줄, 온도는 엔트로피에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갖고 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S0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하나 예외도 없어. 무조건 엔트로피, 표준몰 엔트로피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 밑에 열이 흡수됨에 따라, 즉 Q가 0보다 큼에 따라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인 누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해요. 그 밑에 물리적 상태랑 상변화, 두 번째 줄,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뀜에 따라 표준몰 엔트로피 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거는 이제 걔네 운동이랑도 상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 운동을 가지고 본다면 고체일 때는 제자리에서 뭐밖에 못해요? 고체일 때는 제자리에서 뭐밖에 못해? 진동. 액체일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바뀔 수 있죠. 기체는요. 좀 더 멀리 완벽하게 그냥 독립돼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엔트로피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761페이지. 세 번째 까만 동그라미.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가 되면 입자들이 훨씬 큰 엔트로피 증가를 일으킨다. 즉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과정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과정의 엔트로피 증가량보다 어떻다? 훨씬 더 크다. 여기 보이시잖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증가할 때 엔트로피 변화 요만큼이거든요. 액체에서 기체는 이따만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가 될 경우 엔트로피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762페이지. 물에서 고체 또는 액체의 용해. 두 번째 줄. 그러나 물이 용매인 경우 엔트로피가 용질과 용매의 상호작용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두 개의 상반된 현상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식에 뭐가 있냐면요. NaCl은 엔트로피가 72.1이잖아요. 근데 NaCl 고체가 아니고 수용액은 엔트로피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115.1. AlCl3는 얘가 이제 액체 상태의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엔트로피가 얼마예요? 137이었죠.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된대요? 마이너스 148. 오히려 물에 녹였을 때 엔트로피가 확 감소해요. 왜 그러냐 이거죠. 밑에 줄. 1. 이온성 용질의 경우. 두 번째 줄 끝에 즉 이온들의 엔트로피가 용액에서 더 커진다. 이온들은요. 쪼개지니까 걔는 이온의 엔트로피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용액에서 커. 그 옆에. 하지만 약간의 물 분자들이 이온들 주위에 배열하게 되어 이온들의 운동 자유도가 제한된다. 물들도 운동 자유도 제한돼요. 그 옆에 사실 크기가 작고 다중하전된 이온들 주위에 물 분자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이온들의 운동 에너지가 덜 분산된다. 이온 잘 못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붙어있는 물들도 아예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2. 분자성 용질의 경우 용해 시 엔트로피 증가량이 이온성 용질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작다. 그러니까 분자성 용질은요. 엔트로피 변화가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아요. 아주 크게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는 그냥 단순한 믹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약간이라도 증가는 해요. 기체가 액체에 용해되는 경우 세 번째 줄. 고체나 액체에 용해된 기체 용액의 엔트로피 값은 순수한 기체 자체의 엔트로피 값보다 어떻다? 당연히 얘는 무조건 작다. 얘는 하나의 어떤 예외도 없다. 다음 페이지. 원자의 크기 또는 분자의 복잡성.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똑같은 상에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다 기체면 기체, 고체면 고체 이렇게 상이 똑같은 경우에 물질의 표준몰 엔트로피 값 차이는 대개 원자의 크기와 분자의 복잡성에 기인한다.
1. 같은 족 내에서는 에너지 준위들이 더 크고 무거운 원자일수록 더 조밀하게 되므로 미시적 상태 개수가 증가한다.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라는 게 이게 뭐겠어요? 전자의 개수가 많아서요. 그죠? 전자들이 움직이기가 더 쉽다 이런 뜻이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원소 하나가 여러 개의 다른 형태, 동소체를 형성하는 경우 원자들에게 더 많은 운동 자유도를 허용하는 형태에서 엔트로피가 더 높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3. 화합물의 경우 엔트로피는 화학적 복잡성에 따라 즉 화학식 내의 원자 개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며 까지만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NaCl이랑 AlCl3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표 밑에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에 긴 탄화수소 사슬은 짧은 탄화수소 사슬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회전하고 진동할 수 있으므로 사슬 길이가 증가할수록 엔트로피도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제일 밑에 줄,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줄. 기체와 액체가 비교될 때 물리적 상태 효과가 분자의 복잡성 효과보다 우세하다. 이건 무슨 뜻이게요? 기체보다 액체가 되는 경우가 분자량이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헥세인이면 뭐예요? 옥테인 뭐예요? 탄소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메테인은 탄소 1개 있죠. 그럼 분자의 복잡성만 갖고 보면 탄소 8개짜리가 엔트로피가 더 클 것 같은데 메테인은 뭐고요? 기체. 옥테인은 뭐예요? 액체. 그럼 100% 의심할 여지가 없이 누가 더 크다고요? 기체가 더 크다고요. 물리적 상태가 더 우선한다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 우린 얘를 해볼 수 있겠죠. 1번. 이산화황 그리고 누구요? 삼산화황. 그럼 얘네 중에서 더 엔트로피가 큰 건 누구? 왜? 둘 다 상태가 뭐니까? 똑같은 기체니까. 이런 경우 분자가 복잡한, 그죠? 얘가 더 엔트로피가 크겠죠. 2번은 볼 것도 없이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드라이 아이스, 이건 고체잖아. 그죠? 볼 것도 없이 뒤에 거. 3번은 이거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학생들이. 3번은 지금 3번 같은 상황이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원자의 개수는 어때요? 그러면 어디가 엔트로피가 더 클까? 왼쪽, 오른쪽. 이때는 독립된 입자의 개수를 보셔야죠. 얘는 독립된 입자가 몇 개? 3몰. 얘는 몇 몰? 2몰. 만약에 둘 다 똑같이 2몰, 2몰 있다면 그때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오존 손을 들어줘야 되지. 똑같은 개수가 있은 경우는 분자의 복잡성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요. 얘는 개수가 이쪽 앞에 있는 개수가 많아요. 독립된 입자 자체. 입자 개수가 많은 게 짱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KBR인데 얘는 고체고 얘는 뭐예요? 수용액이요. 그럼 뭐가? 수용액이. 바닷물이에요. 온도 2도짜리 바닷물하고 온도 23도짜리 바닷물. 23도.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다고요? 엔트로피는 커진다 그랬죠? 얘는요? CL4. 왜? 플로르 F보다 CL이 더 어떠니까? 전자개수가 더 어떠니까? 많으니까.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배우셔야 되냐면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셔야 돼요. 연력학이라는 건요. 학문 자체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화학 연력학을 저는 이제 화학 쪽에서의 연력학을 얘기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배우는 연력학이라는 건 열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연력학을 제일 열심히 하는 학과가 기계공학과이긴 해요. 걔네는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뭐 휘발유를 태운다든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계산하는데 연력학이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계공학과에서 제일 열심히 배우는 학문 2개. 뭐랑 뭐게요? 연력학과, 유체역학. 그거 2개. 그거는 진짜, 그건 인정해요. 화공과보다 기계과가 훨씬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잘해요. 왜냐면 걔네는 그쪽으로 정말 심화돼서 너무 열심히 배우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 화공연력학 이쪽 계열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연력학은 거기에서 약간 좀 좁아져요,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화학적 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열, 주로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한 열이 나오고 들어가는지를 주로 찾아내는 식의 반응을 많이 배우지, 거기에서 그 파트에서 일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 전제는 하나의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즉 이걸 앞에서 챕터 6에 뭐라고 배우셨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되면 A 물질의 내부 에너지랑 B 물질의 내부 에너지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변화된 에너지는 바깥에 뭐와 뭐의 형태로 나타난다? 열과 일의 형태로 바깥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연력화학을 할 때는 언제나 계라고 얘기하는 시스템을 정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엔진이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휘발유, 산소, 그다음 바깥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걔네가 움직이는 그 내부가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바깥이 이제 주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자체의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 에너지, 만약에 어떤 계를 내가 설계를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요, A가 들어가서 B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럼 이 시스템을 다른 데 갖다 적용한다 해도 A가 들어갔고 B가 나오는 거에 변화가 없다면, 즉 생성물이 일정하다면 거기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왜?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정하다면 물질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도 어떠니까? 일정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이건 챕터 6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여기에서 앞에서 그거 많이 배우셨었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 가지고 챕터 6에서 했던 거예요. 내가 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제로 그 시스템에 부피 변화가 있다면, 그죠? 그 부피의 변화에 누가? 압력이 곱해진 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깥에 뭐로 나올 수 있어요? 1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일정 압력, 등압 조건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났더니 개의 부피가 증가했어. 이런 경우는 이 개는 2를 얻었다, 잃었다. 2를 잃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할 때 항상 최종 엔탈피에서 초기 엔탈피를 빼야 했었는데, 문제는 엔탈피의 절대값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반응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열을 가지고 델타 H를 언제나 계산했었다. 그래서 앞에서 델타 H 계산하는 법을 배웠다. 그럼 이번엔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엔트로피는 좀 더 간단하긴 해요. 왜? 얘는 아예 처음부터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어. 그래서 생성물이 화학 반응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생성물의 엔트로피 값 다 맨 끝에 보면 부록의 차트로 다 나와 있거든요. 생성물들의 엔트로피 값 다 알아. 쭉 더해. 반응물의 엔트로피 값 다 알아. 쭉 더해.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 그 화학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가 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좀 더 쉬워지는데, 이때 델타 S 반응의 부호를 예측하라는 건, 이거는 좀 전에 배운 표준몰 엔트로피의 예측에서 알 수 있어요. 화학 반응을 시켰어. 기체가 3몰짜리가 나중에 5몰짜리로 반응이 됐어. 그럼 이 반응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겠구나? 감소하겠구나, 증가했겠구나. 반응물이 기체 3몰이었어. 생성물이 기체 5몰이라고. 이 화학 반응은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반응이겠구나? 증가하는 반응이겠구나. 이렇게 반응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764페이지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 표준 반응 엔트로피. 첫 번째 줄이요.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표준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엔트로피 변화량. 얘가 뭐라고요? 표준 반응 엔트로피. 델타 S0 반응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죠.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기체 몰수 증가. 어떠한 화학 반응을 내가 시켰어요. 근데 기체의 몰수가 증가했어.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S 반응의 값은 뭐다? 양수이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델타 S가 뭐일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얘는. 왜? 기체 몰이 총 몇 몰에서? 4몰에서 몇 몰로 줄었으니까? 2몰로 줄었으니까. 그죠? 그 두 번째 까만 동그라미 제일 밑에 줄 가시면요. 일반적으로 기체 몰수가 반응에서 바뀌지 않으면, 이러면 우리가 특별히 걔네를 일일이 물질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 말고 그냥
봐서는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이런 경우 계산을 다 해야 돼. 그 밑에 엔트로피 변화 계산하는 건 식 20.4에다 네모 박스 해놓으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서 M과 N은 각각 생성물과 반응물의 몰수이고 균형 반응식에 있는 뭐다? 개수이다. 이런 경우도 딱 보는 순간 엔트로피 감소해요, 증가해요? 이거 맨 끝에 연습 문제에도 있어. 딱 보는 순간 엔트로피 감소야, 증가야? 증가야. 왜 증가야? 고리가 되면 일단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회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로테이션 안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끊어지면서 사슬로 돼버리면요. 요게 하나는 로테이션 못 하더라도 이쪽 파트는 뭐 할 수 있어요? 로테이션 할 수 있죠. 그죠? 움직임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보시죠. 딱 보는 순간 아, 엔트로피가 증가하겠구나, 감소하겠구나.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왜? 기체 몇 개가? 6개가, 기체 몇 개랑 3개랑 뭐 4개가 나왔는데 액체 4개 나왔잖아. 이게 만약에 기체였다면 증가한다고 여러분 얘기하셔도 되는데 얘가 지금 뭐였기 때문에 액체라서 안 돼요. 상태가 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트로피, 생각해봐. 물의 엔트로피랑 수증기의 엔트로피는 같을까 다를까? 엄청나게 달라지겠지. 엔트로피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그 값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걸 가지고 예제 20.2를 하실 때 뭐 구하셔야 돼요? 뒤에 이제 차트로 다 줘요. 지금 이 파트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하면 각각 물질에 누굴 줄 거예요? 엔트로피를 다 줘요. 밑에 테이블로 다 주긴 줘.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뭐 주겠니? 기체일 때랑 뭐도 주겠니? 고체일 때도 주겠지. 얘 같은 경우는 뭐 주겠니? 기체랑 액체 다 주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찾아 써야 되는지는 그때그때 화학식마다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얘네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엔트로피의 몇 배? 3배. 물 엔트로피의 몇 배? 4배. 그게 생성물 거예요. 반응물 거는 프로페인의 엔트로피 몇 배? 1배. 산소 엔트로피 몇 배? 5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빼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빼면 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74. 아, 우리가 예측한 게 맞았구나, 틀렸구나. 맞았구나.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할 거라 했는데 감소할 거라 했는데 감소할 거라 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아까 제일 앞에 다 얘기했던 건데요. 제일 앞에 다 얘기했던 건데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죠? 주변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내가 구하는데 주변의 배열수 이런 거 일일이 다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위의 델타 H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주위의 열 함량의 변화를 온도로 나눠주면 됐는데 델타 H 주위 대신에 델타 H 개를 하고 앞에 뭘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는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개의 열 변화랑 반대, 즉 방향이 반대로 변하는데 정비례하고 열이 전달되는 온도랑은 뭐 한다? 반비례하더라. 왜 그러느냐? 온도가 높아. 그럼 에너지가 분산되는데 어차피 높은 온도는 에너지가 충분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 거기다 열량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일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만큼 나한테 오는 충격파가 작다는 얘기야. 근데 온도가 낮아. 내가 갖고 있는 열의 양이 매우 작아. 거기에선 약간의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엔탈피 변화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온도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 766페이지. 두 번째 줄. 제2법칙이 만족되려면 자발적 과정에서 주위의 엔트로피 증가분이 개의 엔트로피 감소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그 밑에 주위의 역할, 첫 번째 줄. 기본적으로 주위는 개에 열을 가해주거나 개로부터 열을 제거한다. 밑에 줄, 비록 주위의 엔트로피가 바뀌더라도 주위는 매우 커서 주위의 온도는 크게 변한다고 보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밑에 1, 발열 변화에서는 개가 방출한 열을 주위가 어떻게 될 거야? 흡수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식이 되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주위가 얻거나 잃은 열을 계산하기는 측정하기도 별로 쉽지 않아요. 사실은 주위는 워낙에 넓은 공간이라서. 근데 앞에서 배운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주위가 흡수한 열은 걔가 잃은 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걔의 열량 변화를 구하면 곧 주위의 열량 변화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이 이동할 때 1. 발열 변화 우리 줄 쳤어요? 안 쳤죠? 발열 변화에서는 걔가 방출한 열을 주위가 어떻게 해요? 흡수한다. 이거 했어요? 그 밑에 줄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 밑에 2. 흡열 변화에서는 걔가 흡수한 열은 주위가 어떻다? 방출한 열이다. 밑에 줄 주위의 엔트로피가 어떻다? 감소한다. 열이 이동할 때 온도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20K래요. 20K면 섭씨 온도로 몇 도예요? 마이너스 253도. 굉장히 낮은 극초원이거든요. 따라서 20K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주위에 운동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두 줄 내려가세요. 거기다가 주어진 양의 열이 주위로 더 이동해버린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없어지면 에너지 분산에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난다. 밑에 줄 298K와 같은 높은 온도에서는 주위가 많은 분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밑에 줄 제일 끝에 똑같은 양의 열이 이러한 주위에 이동하더라도 에너지 분산에 비교적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밑에 줄 바꾸어 말하면 열이 더 낮은 온도에서 가해질 때 엔트로피의 변화값은 더욱 어떻다? 커진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 밑에 델타 S 주위는 걔의 열 변화량의 반대 변화량, 그러니까 걔의 열 변화량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열이 전달되는 온도의 역으로 관계된다. 델타 S 주위는 마이너스 T분의 Q개, 즉 개에 들어간 열의 양이 될 텐데 밑에 줄 일정한 압력에서의 과정인 경우 열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엔탈피 변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식 20.5에 네모하시고 그 밑에 줄 그러므로 델타 H 개, 즉 개의 엔탈피 변화와 그 변화 과정에 일어나는 온도를 측정해서 델타 S 주위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얘는요? 델타 S 개가 얼마래요? 이거 왜 마이너스일까? 분자 몇 개가? 4개가 몇 개로? 2개로.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인 건 맞겠지. 그지? 델타 S 뭘 계산하래요? 우주를 계산하래요. 그럼 뭘 해야 돼? 이 온도는 298K라 얘기했고 델타 H 뭘 알아야 돼? 델타 H 개를 알아야지.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온도로 나누면 되니까. 델타 H 개는 어떻게 구해야 돼? 델타 H가 뭐니? 엔탈피 변화. 그지? 그럼 뭐 거에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어떻게 하면 되니? 빼주면 되지. 델타 HF 이거 얼마게? 얼마? 0. 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얼마다? 0이다. 이 얘기 왜 하게?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만약에 낸다 치지. 애들 중에 한 서너 명은 손 들고 물어봐. 값이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러고. 1학기 때 배웠죠? 가장 안정한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라고요? 0. H2도 얼마야? 0. N2도 얼마야? 0. 볼 것도 없지. 그럼 누구?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 몇 배만 해주면 돼? 2배. 델타 H 반응이 그래서 얼마야? 이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91.8이야. 나는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렇게 해서 온도로 나누었더니 얼마야? 플러스 308이야. 얘의 델타 S 걔는 마이너스 얼마였어? 197. 마이너스 197과 플러스 308이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야. 델타 S 전체, 즉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커요. 자발적 반응이요? 비자발적 반응이요? 자발적 반응.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768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가시면요. 평형에서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평형에서. 그냥 S 우주가 아니고 델타예요. 델타 빠졌어. 델타 S 우주는 델타 S 개와 델타 S 주위를 더한 값이야. 이게 얼마래? 0. 평형이면. 그래서 델타 S 개가 마이너스 델타 S 주위가 돼요. 그럼 그 밑에 그 내용도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자발적 발열 변화와 흡열 변화라는 그 제목 있잖아요. 제목 위에 세 줄 올라가실 거예요. 화학 변화인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정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역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량과 크기는 어떤데? 같아. 부호는 뭐야? 반대. 그러므로 걔가 어디에 도달하면? 평형에. 정반응과 역반응 둘 다 자발적이지 않으므로 어느 방향으로든 알짜 반응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든 알짜 반응은 없어서요. 그죠?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의 자발성은 항상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밑 다음에 있는 건 아까 줄 쳤죠? 줄 쳤죠 분명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770페이지.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 계산하기. 이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 계산하기 여기에서는 이제 뭘 보실 거냐면요. 이게 염소산 포타슘이라는데요. 이 염소산 포타슘이 성냥에도 쓰이고 불꽃놀이용 화약에도 쓰여요. 염소산 포타슘 내분자가 3개의 과염소산 포타슘으로 되고 그 다음에 KCl로 되는 이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을 다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어떨까요? 반응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얘가 뭐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찾아내기가 실제로는 쉬워요? 별로 안 쉬워요? 별로 안 쉬워요. 어차피 4개의 분자가 4개의 분자긴 한데 분자를 가지고 보면 얘가 더 복잡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해요. 더 복잡한 데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때 델타 G 값을 계산하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응에 뭐 찾고? 델타 H. 온도가 몇 도라 그랬어? 25도씨니까 298K겠죠? 델타 H를 이용해서 델타 S 주위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물질들의 뭐를 찾아서 엔트로피를 찾아서 걔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얘는 차트를 안 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물질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무조건 줄 거예요. 그럼 과염수산 포타슘 표준 생성 엔탈피 3배, 그 다음에 KCl 표준 생성 엔탈피의 1배 해주고 거기서 염소산 포타슘 표준 생성 엔탈피 4배 한 걸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뺐더니 델타 H 반응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144kJ. 제가 이 챕터 시작할 때 얘기했었어요. 델타 H는 주울이에요? 킬로주울이에요? 킬로주울이에요. 그럼 델타 S가 어떻게 될 건지 봐야지. 델타 S는 생성물의 표준몰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표준몰 엔트로피를 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 표준몰 엔트로피를 빼서 계산을 다 해주죠. 이렇게. 얘가 뭐로 나와요? 얘는 뭐로 나와요? 주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 킬로주울 아니에요. 이것도 주울이에요. 다 주울이에요. 다 주울로 바뀌면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30, 마이너스 얼마요? 36.8 주울 퍼 K가 돼요. 이게 잘 보세요. 델타 G 걔를 보라 했어. 얘는 엔트로피는 증가야 감소야? 엔트로피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반응이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엔탈피의 변화를 봤더니 엔탈피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44 뭐야? 킬로줄. 엔트로피는 끼케야 36.8 뭔데? 주울인데. 앞에 뭐 곱해야 돼? 온도. 그 다음에 꼭 뭐 해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 꼭 해줘야 돼. 아셨죠? 이거 나눠줘야 돼요. 잘못됐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뭐요? 133kJ이요. 얘는 자발적 반응이에요? 비자발적 반응이에요? 자발적 반응이죠. 근데 델타 G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반응에 H 구하고 S 구하기는 너무 귀찮죠. 그죠? 그래서 다 구해놨지. 누가? 계산화학 하는 사람들이 뭐를? 각 물질들의 델타 G 값을.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줘요. 이렇게.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 생성물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에서 반응물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34. 뭐예요? 틀리잖아요. 이때 이 틀리는 건 앞에 있는 H 빼기 T 델타 했을 때, T 델타 S 했을 때 내가 반올림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산해서 중간 오차 나와서 틀리는 거거든요. 거의 두 개의 값이 어때요? 같아요. 똑같다고 보고 써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에서 델타 G를 구하라 하면 주로 뭘로 가시겠어요? 생성물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에서 반응물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 어떻게 빼는 거. 이렇게 계산을 주로 많이 하실 거라고. 770페이지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 계산하기. 위에서 5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성분이 무슨 상태에 있을 때? 표준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는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한다. 그 밑에 식 20.7에 네모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20.4가 처음에 델타 H랑 델타 S 구하는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 예제 20.4 밑에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값을 이용하여 델타 G 반응 구하기. 구성 성분들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값들을 찾고 델타 G 반응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어떻게? 밑에가 정의예요. 이 정의는 앞에 별표 하나 붙여놓고 줄 쳐놓으세요. 모든 구성 성분들이 표준 상태에 있을 때 이것들의 원소들로부터 화합물 1몰이 만들어질 때 자유에너지 변화량 이게 뭐라고요? 델타 G 제로 F 값이다. 자유에너지는 무슨 함수라서?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상관없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G 값들을 조합해서 델타 G 제로 반응을 계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식 20.8에 네모해 놓으시고 그 밑에 줄 델타 G 제로 F 값, 즉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변화는 델타 H 제로 F, 즉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첫 번째, 표준 상태에 있는 원소의 델타 G 제로 F 값은 얼마다? 표준 상태는 얼마라고요? 0이에요, 0. 그죠? 나머지들은 그냥 앞에 개수 곱한다는 얘기니까 별 얘기 아니고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유에너지 변화량과 걔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제가 챕터 20 할 때 제일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자유에너지가 천인 시스템에서 자유에너지가 300인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얼마의 자유에너지 변화가 생기는데 델타 G는 얼마인데? 플러스 700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700인데 나는 이 개 안에 있는 사람이야 바깥에 있는 주위야. 나는 바깥에 있는 주위니까 내가 휘발유 이런 거 아니거든. 난 바깥에 있는 주위니까 내가 이 지금 시스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은 뭐라고요? 델타 G 개, 즉 자유에너지 변화에다 뭐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붙인 값이다. 그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거야. 자유에너지 변화량과 개가 할 수 있는 일. 772페이지.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델타 G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발적 과정이 진행하는 동안 개에 의해 행해진 최대 유용한 일이다. 식 20.9에 부호를 하나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W 최대가 W 맥스 이거고요. 델타 G 앞에 뭐 붙여놓으세요? 마이너스 붙여놓으세요. 왜냐면 지금 이 책은요. 그 개에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개에 의해 행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바깥으로 일을 했다는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개예요, 주의예요. 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일을 가지고 기준으로 봐야 해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웬만한 다른 일반화학 책들은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나중에 연력학을 하시든 뭘 하시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개념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773페이지. 문제는 뭐냐. 얘가 이게 최대값인 건 알겠어. 나도 최대값인 건 알지만 언제나 에너지 변화, 특히 내부 에너지 변화 이런 경우는 그 에너지 변화가 뭐와 뭐의 형태로 나와요? 일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뭐와 뭐의 형태로 나와? 열과 일의 형태로 나오잖아.
이게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열이 하나도 나지 않고 모든 게 다 1로 변할 수 있다면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절대 그런 시스템 아직까지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773페이지. 세 번째 줄, 실제 과정에서는 일이 유한계수 단계로 비가역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최대 1을 결코 얻을 수 없고 단계도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로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벽하게 그냥 가역도 아니고 비가역적으로 행해지고 그래서 최대 1을 얻을 수 없고 일에 사용되지 않는 자유에너지는 뭘로 손실이 된다? 열로 손실된다. 그 밑에 8번째 줄. 왜냐하면 자유에너지의 일부는 언제나 뭐로 소모되기 때문이다? 열로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 옆에 써 있잖아. 모든 공학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필연이라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좀 더 열심히 해보자면 뭐 할 수 있어요? 열의 양을,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열의 양을 줄이는 거. 일의 양을 늘리는 거. 그게 안 된다면 그때 없어지는 열, 걔네를 가지고 딴 거를 해볼 수 있게 걔네를 새로운 열원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자발적 반응, 즉 델타 G 개가 0보다 작은 반응은 주위에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실제 기계에서도 개가 한 실제 일은 언제나 최대값보다는 어떻다? 작다. 왜? 델타 G 개의 일부는 뭘로 방출될 거라서? 열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그 밑에 건 필요 없고요. 제일 마지막 까만 동그라미. 평형 상태에 있는 반응은 더 이상 어떤 일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죠? 따라서 평형 상태가 실제로 보면 제일 쓸데 있다 없다? 쓸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그냥 이 상황에서 쓸데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